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최근 당내에서 불거졌던 갈등 사태에 연루됐던 인물이거나 또는 또 다른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징계 절차 불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히 정확히 말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겁니다. 비위가 없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보류 상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금은 대선 정국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임시로 일단 이건 덮어두자. 이렇게 하고 가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게 네. 만약에 이제 윤리 열리면 각각 참고인들 관련자를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보세요. 당비 유용 의혹만 해도 그래요. 그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네. 양측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국민의힘이 또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봉합하려고 덮은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을 보일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네. 볼 때 김용남 전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야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수용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거든요. 네. 만약 이준석 대표가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걸 문제 삼으면 네. 이건 갈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이걸 그냥 이준석 대표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봉합되는 장면으로 가겠지만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태도가 네.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결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오늘이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설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좀 오늘 중으로 뭐 좀 결론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위 말한 내흥, 그다음에 소위 당대표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금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도 지금 이 상황에서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최근 행동에 피로감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쉽게 말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선대위에 복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지금 선대위에 관련된 비판을 쏟아내는 일들은 좀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뭐 일단 제가 어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만났는데 1월 1일에 당대표의 그 일과를 한번 보시라라는 표현을 아하. 썼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뭔가 교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1월 1일에 당 대표의 일정을 보라. 그 말은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이 당 대표로서의 업무나 선대위의 복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당의 대표로서 하는 행동, 일정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아니 선대위 나갈 때 그랬잖아요. 당 대표로서의 업무에는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글쎄요. 하여튼 봅시다. 내일 일정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어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마음을 좀 바꾸면 될 일이며 누구는 고집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요.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라면서 떠오르십니까?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요. 작심하고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요즘 최근에 그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이 당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장 적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봐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계속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골든 크로스까지 이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됐겠지만은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이제 당내 분란이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리고 같이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같이 싸워왔던 주요 후보 중에 어떻게 보면 석패 좀 아깝게 떨어진 분이 홍준표 전 대표인데 이런 분이 전혀 옆에서 지금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안 돕느냐 하는 거는 당연히 총괄 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적어도 내년 올해가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는 바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이 지지율을 다시 상승세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저는 이번 대선 국민의힘은 사실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하면은 갑자기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입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거론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안 후보님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 참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저도 한번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안 후보님도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시고 그건 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 좀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소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 후보의 몸값이 갑자기 쭉쭉 오르는 느낌입니다. 단일화 가능성도 지금 염두하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단일화 뭐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는 후보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하고 별로 좋은 관계 아니죠.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썩 안 좋은 좋죠. 관계는 아니고. 네. 근데 이건 결국 후보가 풀어야 될 문제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어찌 보면 내년 이제 2022년 1, 2월을 가장 뜨겁게 달굴 보수의 또 하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이제 단순하게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해서 또 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이 1월에 당장 뭐 단일화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네. 점차 이제 이 공감하는 폭을 넓혀가면서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뭐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그런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지금 68일 남았어요, 대선이. 자, 정말 며칠을 남겨두고 격동의 변화가 일어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